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병이 없는 건전한 내 마음이 천하를 구제하는 활력소라는 걸 알아서 스스로의 마음병 치료에 적공을 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무슨 일을 시작하려는 순간 목적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을 하기도 하고 물건 놓는 곳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종종 있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깜빡깜빡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럴 때 문득 내가 혹시 건망증은 아닐까? 혹시 초기 치매 증상은 아닐까? 걱정하게 되는데요.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증상이 잦아진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죠. 기억력 회복을 돕고 치매의 불안으로부터 탈출, 건망증의 원인과 한방 치료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건망증입니다. 저는 솔직히 정말 자주 깜빡깜빡합니다. 건망증이 왜 생기는 건지, 이전에 없던 건망증이 나타나면서 나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건망증에 대한 궁금증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박사님, 누구나 이제 건망증이 오곤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건망증은 왜 올까요? 예, 일단 이 건망증이 왜 오는가를 알기 전에 먼저 그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건망증은 기억 장애증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예, 기억에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감각 기억, 두 번째가 단기 기억, 세 번째가 장기 기억입니다. 네. 예, 감각 기억은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본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내 시력으로 본다. 이랬을 때 이제 내 눈에, 뇌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리를 듣고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도 소리가 들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다. 내 친구의 누구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를 감각 기억이라고 하고 네. 단순 기억은 단기 기억은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공부를 한다든지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전화번호를 외운다든지 네. 이런 것처럼 단기적으로 작업에 의해서 기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장기 기억은 뭐 5년 전, 10년 전 이제 어렸을 때의 이제 기억을 말을 하게 되는데 네. 오늘 이야기하는 이 건망증은 단기 기억이 잘 되지 않고 내가 기억이 된 것을 생각을 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또 어떤 전화번호 같은 걸 기억을 해서 말을 하려고 하고 전화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그게 나오지를 않는 경우를 말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를 먼저 내 뇌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내 뇌에 두 번째 저장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예,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출력이 잘 되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말하는 이 건망증은 예, 저장은 잘 되어 있는데 예,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를 말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건망증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우리 몸이 너무 힘들 때, 예, 그래서 정신과 육체적으로 너무 과로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정신을 쓴다는 것은 머리를 쓴다는 건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쓴다는 것은요, 요즘 스마트폰을 뭐 TV를 본다든지 인터넷을 본다든지 예,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경우를 너무 내 용량이 100인데 120으로 해서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당연히 이제 뇌의 용량이 초과되면서 건망증이 생기게 되겠죠. 네. 예, 그 다음에 이 머리의 뇌는 우리 몸에서 영양 공급을 받아서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 때 우리 아무 생각도 안 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육체적, 정신적 과로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심장이 약해졌을 때 이 심장에서 펌프력이 좋아야 뇌 쪽으로 이제 피가 가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잘 되겠죠. 네. 예, 두 번째 이 심장이 약하신 분들. 예, 세 번째는 내 뇌의 용량을 과하게 쓰신 분들입니다. 내 용량에 과하게 쓰신 분들. 이건 뭐냐면 TV를 우리가 열심히 집중해서 본다. 우리가 요즘은 뭐 차에서든지 길을 걷다가도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보잖아요. 예, 그러면 이때는 뇌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요즘 현대인들의 뇌의 용량을 이제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예, 네 번째는 위와 장이 너무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위와 장이 너무 강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복부에 이제 지방이라든지 복부의 이제 크기가 커지면서 내 몸의 형체가 그 복부의 둘레가 커지고 지방이 잉여지방이 생기면서 기혈의 흐름이 머리로도 갔다가 배 쪽으로도 갔다가 전체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요. 네. 예, 복압이 상승하면서 복부가 커지게 되면 아래쪽에 기혈 흐름이 뭉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한방에서는 상초의 기가 부족하고 하초의 기가 유효하기 때문에요. 이 복부가 복압이 크게 부풀어 오른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어떤 때 그렇습니까? 내가 음식을 용량보다 많이 먹었을 때는 머리 쪽에 기억이 잘 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네네.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항상 음식도 좀 적게 먹고 다른 분들 앞에 가서 뭔가 말을 할 때는 배가 부르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복압을 줄이는 어떤 습관을 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항상 건망증이 생긴다 그랬을 때는 내가 배가 나오지 않았나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부르다는 것은 바로 복압이 상승이 되면서 척추 쪽, 디스크 쪽으로도 압력이 가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기혈 흐름의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건망증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건망증이 반복되다 보면 주변에서 예. 너 또 깜빡했니? 예. 초기 치매 아니니? 이런 얘기가 이제 종종 들릴 때가 있는데 뭐 처음에야 이게 장난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 진짜 초기 치매 아닌가? 이런 걱정할 때가 있거든요. 예. 건망증과 치매 다른 거죠, 박사님? 예, 다릅니다. 네. 예, 건망증은 뇌의 이제 생리적인 노화의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노화의 현상인데 그 노화라는 것은 내가 몸을 너무 뇌를 많이 써도 뇌는 노화가 되고요. 네. 그런데 우리 인체는 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몸도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예,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뇌가 생리적으로 노화가 빠르겠죠. 네. 예, 이런 경우가 이제 건망증이고, 예, 그 다음에 기억도 단기 기억입니다. 뭐 오래전 게 뭐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지만 단기가 기억이 잘 안 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분명히 전화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분명히 아까 물건을 어디에 놓았는데 네. 예,
또 안경을 이렇게 썼는데 갑자기 안경을 찾는다든지 예, 예. 이런 경우가 건망증에 해당이 되고 네. 예, 치매는 예, 대뇌의 기억 세포가 예, 손실이 된 겁니다. 예, 이런 경우는 그래서 과거에 어느 한 시간이 송두리째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장기 기억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예. 내가 약속했는데 이틀 전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는 겁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공간의 이제 방향 감각. 예, 나갔는데 이쪽에 전철역인데 내가 그게 전철역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판단 능력도 예, 상실이 되면서요. 예, 심해지면 이제 대소변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치매와 이 건망증은 확연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치매는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반면에 건망증을 치료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치료가 필요한 건망증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일단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네. 내가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예, 집에 요즘은 키가 거의 비밀번호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비밀번호가 왔는데 뭐 한 달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이런 정도 생각이 안 날 수는 있는데 네. 그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계속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회사에서 생활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네. 예, 이 건망증은 이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내가 그냥 깜빡깜빡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건망증인 건지 혹시 이제 내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건망증의 이제 진단 방법을 크게 8가지로 먼저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8가지 중에서 내가 5가지가 나온다고 하면 이 네네. 건망증은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예, 첫 번째가 전화번호나 이제 사람 이름이 머리에서 맴돌기만 한다. 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이제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 예, 세 번째는 불과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네. 예, 네 번째는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가 반복을 하고 있다. 예. 예, 다섯 번째는 이제 약속을 잡아놓고 순간적으로 이제 잊어버린다.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러 가지 물건을 사러 갔다가 예, 두서너 가지를 이제 빼고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하고 싶은 말이나 표현이 있는데 머릿속에서 맴돌기는 하는데 그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 경우. 네. 예, 마지막 여덟 번째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자꾸 찾게 되는 경우에서 이 8가지 중에서 5가지에 해당이 되면 예, 건망증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서 예. 세봤거든요. 3가지가 이제 예, 포함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망증에 대한 알쏭달쏭 상식을 체크하는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임신 기간에 건망증이 생긴다. 박사님 어떻습니까? 임신 기간에 건망증이 생기나요? 예, 그렇습니다. 호주의 한 연구 결과에서도 예, 임신부와 임산부와 예, 그렇지 않은 여성을 비교했을 때 예, 임산부들의 예, 건망증 강도가 훨씬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인체적으로 여성분들이 이제 자궁 쪽에 아이를 임신을 하잖아요. 네. 예, 모든 건 그러면 이때의 엄마들은 아이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기혈의 흐름이 아래쪽에 집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머리 쪽으로 예, 뇌 쪽으로 이제 산소라든지 영양 공급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건망증이 생기게 되고 아하. 또 출산 후에는 엄마가 아이 때문에 충분한 잠을 못 자고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요, 예, 영양 공급이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이때 또 건망증이 이제 증가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그 건망증이 중년 여성분들에게 좀 종종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준비한 2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건망증이 잘 생긴다. 어떻습니까, 박사님?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젊은 여성들 아니고 여기는 중년 여성이잖아요. 네네. 중년 여성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니까 아이가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클 때는 10개월 동안에 엄마의 모든 영양분을 다 받고 자라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의 영양분이 많이 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도요, 엄마의 이제 헌신적인,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보는데 모든 몸의 에너지를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예. 기혈이 손실이 되고 뇌 쪽으로 영양과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건망증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건망증에 대한 알쏭달쏭 상식을 체크하는 건강 팩트 체크 세 번째입니다. 뇌를 더 사용하면 건망증이 좋아진다. 박사님, 책을 읽거나 뭐 암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뇌를 사용을 하면 건망증을 예방하거나 뭐 없앨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이 경우는 이제 오늘 건망증이 생긴 분들 이야기고 이제 네네. 건망증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머리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한데 네. 내가 이미 건망증이 와 있다 그랬을 때는 내 뇌의 용량을 초과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때는 뇌를 조금 쉬어야 됩니다. 아하. 그런데 뇌를 사용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본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본다. 네. 요즘은 그래도 또 스마트폰에 있으면 뭐 문자가 온 것을 또 보고 저도 그렇지만 자꾸 들여다보고 집중을 예. 하게 되거든요. 네네. 이게 바로 뇌의 이제 용량을 초과하는 게 아하.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메모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메모를 하다 보면 메모한 것 자체를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뇌를 뭐 안 써서 건망증이 생긴 분은 적고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중년의 여성들, 그 다음에 남성분들도 이제 50이 넘어가고 체력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뇌 용량을 과하게 쓰면서 온 경우기 때문에요. 네. 이때는 뇌를 최대한 이제 쉬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예.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을 좀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TV를 지금 보는 것보다 한 20% 정도 좀 줄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쉰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마트폰 보면서 뭐 영상 보면서 이제 휴식 시간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게 뇌의 입장에서는 휴식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예. 현대인들은 뭐 누워서 몸은 쉬는데 예. 뇌는 영상을 보고 또 전화 통화를 하고 네. 하기 때문에 또 누워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TV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뭘 먹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부가 네. 부풀게 되죠. 그러면 기혈의 흐름이 이쪽으로도 가야 되고 TV로도 가야 되니까요. 육체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큰 과로가 오면서 이제 건망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건망증이 굉장히 심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치료는 이제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육체적, 이제 정신적 과로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과로에는 뇌를 쓰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게 있잖아요. 예. 정신적으로 이제 감정,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뇌로 인한 정신적인 과로에는 TV나 인터넷, 스마트폰을 한 20-30% 줄여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칠정에서 스트레스로 왔을 때는 한의원에서 이제 우라를 풀어주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인 피로인데 낮에 일을 하고 요즘 밤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 안 되면 더 막 기억을 하려고 애를 쓰고 네. 그 다음에 내가 뭔가 기억이 안 되니까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낮에 근무를 하고 낮에 일을 하시고 그런데 밤에도 가서 운동을 계속해서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항상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아주 기혈이 왕성하면
밤에 운동을 해도 괜찮지만 나이가 50이 넘고 건망증이 왔다고 하면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내가 과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를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심장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심장에서 펌핑력이 좋아야 뇌 쪽으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가잖아요. 그래서 이때 심장이 약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뭔가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뭔가 강박증이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내성적이다, 소극적이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심장이 약하니까요. 이런 분들은 이제 보심시키는 치료법을 쓰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뇌의 용량을 과하게 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건망증이 생기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잊어버리면 자꾸 내가 이거 치매가 오지 않나 하니까 꼭 이렇게 적게 됩니다. 적어서 또 공부하고 외우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런 분들한테 적지 말고 좀 비우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의 머리의 첫 번째는 비우는 겁니다. 몸은 단단하게 채우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이 서너 가지가 갑자기 생긴다 그러면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갑자기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것처럼요. 인체에서 머리를 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주로 머리 쓰는 일이다. 그 다음에 집에 와서도 책 읽는 거 좋아한다. 건망증이 생겨서 내가 자꾸 뭔가 외우려고 한다. 이럴 때는 한번 그 외우는 거라든지 적는 것을 한 30%에서 40% 정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와 위와 장이 너무 튼튼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는데도 음식을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소화가 잘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복압이 상승해 되고 복부 쪽에 당연히 지방이 증가가 되면서 기혈의 흐름이 아래쪽으로 뭉치게 됩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뭉치게 되면 위쪽으로 뇌 쪽으로의 기혈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위와 장.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 음식은 하루에 3끼를 꼬박 드시는 게 아니라 배고플 때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와 장이 약해서 소음인 체질이고 한 끼를 넘어가면 너무 속이 배가 허하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기운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은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위와 장이 튼튼하고 복부에 지방은 없으면서도 원래 배둘레가 좀 크신 분들이 있거든요. 태음인 체질. 이런 분들은 건망증을 없애는데 건망증을 좋게 하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위와 장을 복부의 복압을 내리는 그런 치료를 해주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되고 하루에 2끼만 먹어도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복압이 빠지면서 당연히 건망증, 뇌로 영양 공급이 가면서요. 건망증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휴식을 취할 때 육체의 휴식만 취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비우고 또 뇌를 쉬게 해주는 것도 건망증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상담 이어지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을 알아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박사님, 건망증이 있다면 어떤 한방차를 복용하면 될까요? 한방차도 이제 음량으로 나누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망증이 있는데 추위를 잘 타는 소음인 체질이다. 이런 경우에는 원지와 석창포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각각 10g씩 넣으시고 물을 600cc 넣고 가스에 중간불 정도로 해서
15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시니까요. 예, 건망증은 뇌에 이제 기억력을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고 30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이에 반해서 이제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의 경우에는 예, 복신과 창출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당연히 그램수도 똑같습니다. 각각 10g씩 넣고 예, 물도 600cc 넣고 가스 중간불로 해서 15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이제 120cc 정도 나오시니까요. 예, 마찬가지로 식후 30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이용을 하시면 예, 건망증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제 한방차를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차는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차인가요? 예,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입니다. 예, 그러면 복신과 창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차를 따르는 동안에 간략하게 약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네, 저는 차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출과 복신은 예, 소양인 체질, 열이 많은 체질의 이제 건망증에 도움이 되는 차요법입니다. 예, 창출은 우리 몸에 이제 습기를 제거해서 몸을 가볍게 해주고 발산시키면서 열을 꺼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복신은 예, 심장에 활력을 가져주면서요. 예, 내 몸 안에 이제 열이 있는 분들은 심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소양인 체질, 그 다음에 열이 많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이 복신과 창출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박사님 말씀해 주시는 동안 제가 차를 다 따라봤습니다. 자, 박사님과 함께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네. 오.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오, 제일 쓴 것 같아요. 지금까지 먹어봤던 한방차 중에 네. 가장 쓴맛이 강하고 예. 뒷맛이 살짝 단맛이 느껴지긴 하는데 예. 그 전처럼 강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이 쓴맛은 예. 동의보감 탕액편에 보면 열을 꺼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예, 문진을 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맛을 물어보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하, 네네. 예, 그래서 소양인 체질, 열이 좀 많으신 분들, 성격이 급하신 분들에게 이제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양맛이 조금 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맛이 없다라기보다 예. 쓴맛이 강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예. 예, 좀 차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자, 건망증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어떤 게 있나요? 예, 지압법도 마찬가지로 음량으로 나누어야 되잖아요. 네네. 예, 추위를 잘 타는 예, 소음인 체질의 이제 지압법을 먼저 할 텐데요. 네. 예, 지압법 뇌에 영양 공급이 가야 되잖아요. 네. 예, 첫 번째는 예, 백회에 해당이 됩니다. 네. 예, 백회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예, 동의보감에 보면 가마 부근에서 움푹 들어간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예, 귀를 접어가지고 꼭지점에서 이렇게 머리 위쪽으로 올라가시고, 예, 그 다음에 눈썹의 가운데를 인당이라고 하거든요. 네. 인당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만나는 부분인데, 예,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그러면 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예, 손가락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이때는 주로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네. 예, 남자는 왼쪽 손을 이용을 하시면 효과적이고 아하. 여성분은 오른손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100회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고 예,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셌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렇게 해서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열결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예, 열결은 수태음 폐경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 그 제가 시계가 있어서 반대쪽 손을 이용할 텐데 항상 남자는 왼쪽 손에 이제 지압법을 이용하시고 여성분은 오른쪽 손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손을 이렇게 서로 끼면 됩니다. 마주 잡아서.
그래서 이 두 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오른쪽 지금 지압을, 손에 지압을 하려고 하는데 열결혈에 지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두 번째 손가락의 끝부분이 모서리, 이 손의 이쪽 안쪽 모서리 쪽에서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면은 약간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 두 번째 손가락 된 걸로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 손을 구부리고 했는데 약간 구부리면 기혈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요. 이렇게 잡는 것은 이렇게 구부려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지압을 할 때는 손을 약간 팔을 피시면 됩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지압법을 하실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렇게 해서 백회와 이제 열결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이에 반해서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 그 다음에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예, 백회에 예, 혈자리를 먼저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심장에 화가 많으니까요. 네. 예, 심장에 이제 모혈인 신문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신문혈은 여기 손바닥의 끝부분에서 모서리 쪽에 보면은 약간 볼록한 뼈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 이 안쪽에 주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다섯 번째 손가락 안쪽, 바깥쪽 말고 안쪽에서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다가 보면 여기 손목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예,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손가락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피시고요. 네.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렇게 해서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신의 체질에 맞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으로 건망증 개선에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상담 이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랑 키랑 몸무게 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키는 51인가 되고, 몸무게도 네. 50kg 되고요, 50kg요. 예, 연세 어떻게 되세요? 87이요. 아, 그러시구나. 지금 박사님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저는 눈물이 나왔었고요. 예, 눈물이요. 눈물이 많이 나오고, 눈이 캄캄해서 그냥 책 좀 도장 보라면 눈이 캄캄해갖고 눈물이 질질 흘러요, 그냥. 예, 그리고 그냥 소변이 그냥 늘 자주 그냥 질금질금 나와요. 예, 그래서 해봅니다. 아무 병이 없는데, 아, 삭신 아픈 것은 젊어서 일을 많이 해서 그러고 이거 예, 예, 속병은 없고 예. 눈물 나오고 그러고 예. 소변 소변 자주 그냥 예, 질금 나온 것도 그것도 병입니다. 예. 어머님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습니까? 혈압약은 없습니다. 당뇨는 없습니다. 예, 수술하신 적은요? 네? 아,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수술도 안 했습니다. 예. 어머님 요즘 그 눈물이 그냥 밖에 나갈 때 이렇게 집에 계실 때도 눈물이 집에 있으면
그나 그냥 눈물이 질질 나와요. 그냥 책을 보나 어쩌나. 예. 이 소변을 이렇게 자주 나오고 참을 수 없는 게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하이, 자녀가 들어 팔남에는 나가고, 예. 그냥 나 자녀가들 많이 나서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예, 예. 나이가 먹게 더 그럽니다. 예. 이게 어머님 뭐 한 5, 6년 됐다, 뭐 7, 8년 됐다, 이제 출산, 마지막 지금 8남매 출산하셨잖아요. 네. 예, 이렇게 출산하면서부터 좀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 같다. 아니, 그래, 알는데 그래요. 예. 어머님 그러면, 나는 늙을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그렇게 그냥 질질 나오게 턱 지적을 차고 삽니다. 예. 대변은 잘 참을 수 있으세요? 예, 대번이고 뭐이고 시원스럽게 잘 나고 대변 본 것도 그냥 감사하고 삽니다. 예. 어머님, 그 소변을 참을 수 없는 게 먼저 그랬어요? 눈물이 나오는 게 먼저 그랬습니까? 똑같이 그래요. 아, 똑같이요? 예. 예. 식사랑 소화랑은 다 잘 하신다는 거죠? 예, 예. 뱃속은 아무 병이 없습니다. 예. 그러지 이제 식사도 이제 몸만 아프면 입맛도 좀 먹고 몸이 좀 안 아프면은 예, 예. 탁진이 안 아프면은 밥도 잘 먹고 그럽니다. 예. 어머님, 지금 그 소변을 이렇게 보시는데 밤에도 주무시다가 소변 보기 위해서 일어나십니까? 아, 진짜 저녁 11시까지 텔레비를 보고요. 예. 방송 보고는 이제 자면은 새벽 4시만 소매 봐요. 아, 예. 11시에 주무셔서 새벽 이제 4시에 일어나셔서 네, 그때 네. 소변 보시고 그러면 5시간 정도는 아무 이제 이상이 기도하고 없으신 이제 거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밥 먹으러 갑니다. 예, 예. 예. 어머님이 지금 그 소변하고 이제 눈물 나오는 게 이제 거의 같은 시간에 거의 비슷한 연도에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어머님이 이제 소변이 방광에서 이제 출산을 많이 하면서 방광의 이제 괄약근이 약해진 겁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 지금 어머님이 저녁 때 이렇게 낮에는 소변을 거의 참을 수가 없고 지금 기저귀를 사용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기저귀를 사용하는데도 주무시는 5시간 동안에는 이제 잠을 잘 주무시는 걸로 봐서는 콩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광에서 소변을 저장하는 힘이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예. 나이가 들면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어머님처럼 눈으로 눈물 나오는 증상이 있고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증상이 있으면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소변에서 참을 수 없으면서 방광에서의 소변이 빠져나가면서 기혈이 약해지면서 눈물샘을 네. 막는 게 건조해지면서 눈물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어머님. 황기 6g, 예, 그 다음에 산수유 4g, 토사자는 3g. 그 세 가지를, 예, 물을 600cc 넣으세요. 종이컵 100cc짜리 있잖아요, 어머님. 예. 예, 종이컵 100cc짜리 5컵 넣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종이컵 1컵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저녁 때 끓여 놨다가 아침에 한번 드시고 저녁 식사 하시기 1시간 전에 한번 드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 거 먹으면은 눈물도 안 나온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일단은 어머님이 이제 그거 소변이 먼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네. 소변이 좀 참을 수가 있으면 눈물도 줄어들게 됩니다, 어머님. 네, 예. 네. 저희 지금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한방차 아침 저녁으로 네. 잘 드시다가 네. 또 이제 건강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한방 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진용 박사님이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 Q&A, 인터넷에 올라온 한방 상담 궁금증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워킹맘입니다. 출근할 때 현관문을 제대로 닫고 나왔는지 가물가물하고 차 키를 손에 쥐고도 찾는 게 저의 일상입니다. 회사에서도 무슨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완전히 잊고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에게 초기 치매라는 말도 듣습니다. 제가 치매가 올 나이는 아닌데 정말 속상합니다. 이러다가 치매가 되는 건 아니겠죠? 건망증에 도움되는 음식이나 예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아이 2명을 출산했고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그래도 되게 꼼꼼하게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우면 이제 건망증 그 진단 차트에서 이제 8가지 중에 이제 5가지 이상에 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건망증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두 번째는 건망증에 도움이 되는 이제 음식인데 본인이 말할 때 열이 좀 있다고 했기 때문에요. 예, 야채나 과일, 그 다음에 견과류를 자주 섭취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그 아이를 둘 둔 이제 워킹맘이고 계속해서 이제 일도 머리 쪽으로 계속해서 일도 해야 되고 밖에서 일도 하고 또 집에서 살림도 해야 되니까요. 네네. 예, 체력적으로도 이제 손상이 많이 떨어져 있은 경우가 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이제 인터넷을 예,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제 나머지 증상에 대해서는 이제 차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열이 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네. 이때는 예, 복신하고 창출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예. 예, 각각 예, 지금 열이 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10g씩 해서 차요법으로 연하게 이렇게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예, 야채나 이제 과일을 같이 견과류 섭취해 주시고 차요법 하시고 예, 그 다음에 그 치매 초기, 예, 건망증이 좀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인터넷이나 이제 스마트폰, 특히 이제 자동차를 이용을 하면서, 예, 교통을 이용을 하면서요. 예, 그때는 잠깐 눈을 감고 예, 머리에 예, 휴식을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여러분의 전화 참여로 꾸며집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최진용 박사님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네. 예,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예.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처가 예, 아내분요? 네, 땀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옆에서 봐도 참 안타깝고 그래서 아내분 지금 박사님. 그러면 예. 이 키하고 나이가 아내분인 키입니까? 네네. 예, 아내분이 160cm, 63세입니까? 네네. 예, 몸무게가 50kg고요. 예. 예, 말씀하세요. 예, 몸무게가 몇 킬로 빠졌고요. 예, 더울 때 예. 이제 그 온도에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뭐 MRI도 찍어보고 다 했어요. 머리에 뭐가 이상이 있는가 해서. 그랬더니 예. 병원에서 MRI실에서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온도에 너무 민감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요. 뭐 예. 방법이 없다고 예. 그렇게 했어요. 예, 그 약 먹어도 뭐 병원에서 주는 약은 안 되고. 예, 그래서 더울 때 보면 땀이 나요. 더울 때는 땀이 나는데 등하고 머리에서만 나요. 예, 근데 이제 바람 불고 그러면 좀 춥다 생각이 되면 예, 그 땀이 나요. 춥다고 생각되면 땀이 안 나야 되는데 땀이 예. 나더라고요. 예, 그 등하고 머리에서만 나요. 예, 땀이 나고 나면 기운이 없다고 그러고요. 좀 어지럽다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추울 때 이게 나는 땀이 좀 끈적끈적해요. 예, 그래서 뭐 이 드라이로 말려도 뭐 뽀송뽀송하지 않고 더울 때는 말리고 나면 뽀송뽀송한데 예, 추울 때 나는 땀은 끈적끈적하더라고요. 예.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라고 몇 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예, 그게 조금씩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 땀이 끈적거리거나 이렇지는 않았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명 생긴 건 한 25년 정도 됐고요. 그때는 좀 경미했고요. 예, 요즘은 좀 많이 좀 심해요. 예, 뭐 이비인후과에서는 별 이상은 없다고 그러고요. 예, 처음에 오른쪽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양쪽 다 그렇고요. 오른쪽은 뭐 거의 잘 안 들리는 수준이고요. 예, 그게 제일 힘든 게 이제 자다가 막 땀 흘리고 그러면 예. 이제 그 춥고 그러면 막 땀 나고 더워도 땀 나고 그러니까요. 예. 잠도 제대로 못 자요. 하루에도 뭐 꼭 한 번씩 깨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현재 양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수술하신 적은요? 자궁근종이 큰 게 하나 있어서 그때 그거를 제거를 했어요. 예. 출산은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한 명 했습니다. 예. 자연분, 제왕했어요. 제왕절개에서요? 예, 나이가 많아서 거의 40대에서 예. 출산을 해서야 안 된다고 그래서 제왕으로 했어요. 예. 지금 폐경은 언제쯤 드셨나 어렴풋이 기억하세요? 네. 예. 한두 달, 한 51, 2세 정도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63세니까 그쯤부터 해서 자꾸 열이 나고 땀이 나고 춥고 이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제 더우면 예를 들면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민감한 것도 있지만 체력 자체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추운데 가면 어떻게 네. 됩니까? 피부가 닫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추운데 갔을 때 땀이 나는 경우를 오풍자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추운데 가면 오히려 그 피부 자체가 닫혀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우면서 이제 땀이 나고 그 다음에 좀 더운데 가면서 우리가 더울 때 땀이 나면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내분은 더우면서 땀은 난다고 하면서도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이런 거 좀 싫어하시잖아요. 싫어해요. 예. 지금 그 이명 증상도 있고 청력도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건망증이나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순환도 잘 안 되게 되거든요. 예, 맞아요. 기억력도 좀 떨어졌어요. 예. 그 TV도 지금 볼 때 자꾸 그 남편분보다 TV 볼륨을 이제 높이는 거죠. 볼륨을 아예 예. 없이 그냥 그림만 봐요. 글씨하고요. 그림만, 글씨가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들리면 좀 그 몸이 좀 더 힘들다고 합니까? 예, 그것도 있고 이제 소리를 너무 높이면 이제 잡소리가 많이 들리니까요. 예, 선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 전화 소리 같은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2m나 3m 넘어가면 이제 잡소리가 같이 들리는가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볼륨을 예. 줄이고 이렇게 듣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머리 쪽에 땀이 나면 동의보감에는 두한이라고 해서 인체의 양기가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체의 양기가 약해지면 이제 뇌 쪽으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눈이라든지 이제 귀 쪽으로도 양기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안구건조증도 나타나고 당연히 귀라든지 이명이라든지 이제 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도 있어요. 같이 나타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몸에서 지금 안에 체력은 기혈은 없는데 땀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니까 내 몸 안에 이제 진액이 자꾸 마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편분이 전화하신 것처럼 아내분은 그 기혈 자체가 양기가 약해서 나타나는 땀인데 그 땀을 먼저 멈추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따가운데 예를 들면은 내가 조금 기운이 없어도 안 뜨거우면 기운이 없어도 피부 자체가 열리게 돼요, 스스로. 그래서 땀이 나게 되는 거고 그 경우를 이제 민감하다고 하기도 하는데 한방에서 볼 때는 이제 심장과 폐장에 양기가 허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황기밀구. 황기밀구. 황기밀구 8g. 인삼 4g. 인삼 4g.
백출 4g. 백출 4g, 예. 그 다음에 감초 4g. 감초 4g, 예. 대추 2개. 대추 2개. 예. 그 다음에 생강을 동전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이제 예. 그 정도 그 굵기는 약간 100원짜리 동전 크기 그 2배 정도로 해서 그 생강 예. 한쪽 넣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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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그 600cc 넣고 예, 예, 한 20분 정도 끓이면 100cc 정도 나옵니다. 가스 중간불 예. 정도로. 예. 예, 그러면 그걸 아침, 점심에 갈증이 날 때마다 시간 되는 대로 조금 드세요. 아, 아침, 점심만요? 예, 아침, 점심 사이에요. 수시로. 아, 아침, 점심 사이에요? 예, 수시로. 예,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사이에 수시로 조금씩 드세요. 아,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몸이 이제 극도로 약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 경우를 지금 그 차 요법을 한 4개월 정도 좀 꾸준히 하시고 그렇게 하고 음식 같은 거 혹시 뭐 건강식품 따로 드시는 거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일단은 그 음식은 당기는 대로 드시고 우선은 네. 소화기도 약하고 몸이 약하니까 그 흰 네. 밥으로 해서 누룽지 물을 갈증이 날 때 조금 그리고 입맛이 없을 때는 그 누룽지를 좀 진하게 해서 자주자주 이렇게 섭취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이제 건망증을 예방하거나 예. 치료할 수 있는 예. 생활 습관이라던가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되는 게요. 그 뇌의 요즘 시대는 용량이 과한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뇌를 많이 쓰고 있나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뇌를 쓴다는 것은 내가 스마트폰, 인터넷, TV를 보는 것도 뇌를 쓴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 용량을 쓰는 것을 한 30% 정도 줄이시고, 두 번째는 남성분들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반드시 금연이 필요합니다. 네. 왜 그러냐고 하면 동의보감에 보면 우리 인체를 볼 때 머리 쪽에서 기억을 하잖아요. 머리는 하늘에 해당이 됩니다. 하늘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산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셨는데 남성분인데 흡연을 한다. 여성분들도 간혹 흡연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금연 건망증이 생긴다 그러면 모든 거의 1순위에서 당연히 금연을 먼저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건망증은 금연과 유산소 운동과 같은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프로그램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